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감성팔이를 해? 너희 나라 가서나 해. 여기 러시아 모스크바 한가운데에서 한국인을 감정적이고 폐쇄적이기만 하다며 무시하던 미국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인 남성의 행동으로 그 교수는 30년 만에 오열을 하게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오열했을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거릿 웰러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예일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멀고 먼 모스크바의 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조용한 병실 안에서는 헤드폰을 통해 잔잔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수없이 들었던 곡인데도 그때마다 가슴이 저리게 아파왔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며 잊었다고 생각했던 옛 기억을 하나둘 꺼내고 있었어요. 조용히 눈을 떴어요. 산소 마스크로 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는 제 딸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비판했던 나라의 노래가 왜 이렇게 저를 흔드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겠지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에밀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또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야기해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이 한국 노래가 왜 이렇게 엄마에게 특별한 거예요? 저는 잠시 멈칫하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천천히 헤드폰을 벗고는 30년 전 모스크바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긴 겨울 뒤에 찾아온 햇살처럼 선명한 기억들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에밀리, 그때 나는 여기 모스크바에서 젊은 역사학자였단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 소련이 무너지고 나는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던 시절이었어. 그런데 무엇보다 기억나는 건 여기서 한국인 이태서엉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일이란다. 에밀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비밀을 털어놓는 기분이 생각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때 나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참 많았어. 나에게 한국은 멀고 폐쇄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였거든. 태서엉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너무 솔직했고 직설적이고 때론 불편할 정도로 투박한 사람이었지. 에밀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그때의 추억이 점점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듯 했어요. 갑자기 저는 추운 겨울날 모스크바의 길 위에서 태성과 마주 서 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단다. 태성이 나에게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묻더구나. 물론 없었지.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말이야. 그래도 나는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단다. 태성이 자기 헤드폰 한쪽을 나에게 건네줬고 그때 처음 들었던 노래가 바로 내가 지금 묻는 이 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단다.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여전히 헤드폰에서는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밤이 떠오르면 가슴이 시리고 있었어요. 노래는 슬펐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뜻밖에도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 멜로디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가슴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그 슬픔이 마치 제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 곡의 노래가 나를 그렇게 흔들 줄은 몰랐단다. 그때 처음으로 태성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면을 보게 되었어. 그동안 차갑고 딱딱한 엔지니어로만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사람을 아끼고 정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그 노래가 알려주고 있었어. 에밀리가 몸을 조금 더 가까이 기울이고 물었어요. 엄마, 혹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고 있었어요. 그래, 사랑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너무 두려웠어. 익숙한 세상을 떠나는 게 겁났던 거지. 태성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단다. 한국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말이야.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말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성이 떠나면서 나에게 이 노래를 주었어. 그리고 나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봄마다 이 노래를 몰래 듣곤 했단다. 그때마다 그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또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아파했지.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았으니까요. 에밀리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 더 해야 할 말들이 그리고 느껴야 할 감정들이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이 노래가 저를 다시 모스크바로 데려온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에밀리가 제 손을 부드럽게 꼭 쥐어주었어요. 한국 노래는 아직도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그 익숙한 멜로디가 다시 저를 추억 속으로 데려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1993년이었어요. 소련이 막 무너지고 모스크바는 희망과 불안이 함께 뒤섞이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로 이곳에 초청받아왔는데요. 당시 저는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폐쇄적이고 딱딱하며 감정이 너무 앞선다고 생각했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이태성이라는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러시아에 새 발전소를 지으러 온 엔지니어였죠. 처음 태성을 봤을 때 저는 바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지나치게 직설적이었고 무뚝뚝했거든요. 한 회의에서는 태성이 발전소 설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으며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태성 혼자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 사람이야. 너무 직설적이고 융통성도 없지.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태성의 다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항상 진지했어요. 손끝도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가만히 지켜보니 그는 무작정 비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매일 지켜보는 사이 그저 무뚝뚝해 보였던 겉모습 뒤에 따뜻하고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태성과 저는 함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성이 저에게 물었어요. 마거릿, 혹시 한국 음악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태성은 자기 헤드폰 한쪽을 저에게 내밀며 같이 들어보자고 권하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고 있었지만 왠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받아들었죠. 헤드폰에서는 한국 가수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떤 노래인지 전혀 몰랐지만 멜로디가 천천히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도 그 음악은 마치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노래는 슬프면서도 참 따스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성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봤던 차갑고 딱딱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성이 고향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늘 따스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쉽게 판단해버렸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있었어요. 밖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잠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저 음악 한 곡을 듣는 행위가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거죠. 태성의 진심 어린 말과 이 따뜻한 음악이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 좁은 생각 때문에 놓쳤던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때 저는 편견이라는 게 마음속에 단단히 잠긴 문과 같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열쇠 하나만 있어도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제게 그 열쇠를 건네주고 있었던 거죠. 그의 따뜻한 배려와 한국 노래가
좁게만 바라봤던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었어요. 그 저녁, 저는 잔잔히 흐르는 노래를 들으며 조용한 후회를 느끼고 있었어요. 왜 나는 그토록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했을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단정지었을까? 사실 저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작정 싫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뜻밖의 저녁이었던 거죠. 차가운 밤 공기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음악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아직은 낯설지만 설레는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노래를 듣고 난 뒤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태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에 대한 제 마음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죠.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따뜻한 봄처럼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가끔은 모스크바 강변을 나란히 걸으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강물 위를 반짝이고 있었고 물소리는 잔잔하게 흐르며 우리의 대화에 어울리고 있었죠. 태성이 나타날 때마다 제 가슴이 살짝 뛰고 있었어요. 낯설고 설레는 감정이 마음 한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이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태성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눈빛, 설명할 때마다 부드럽게 움직이던 손짓, 조용히 웃을 때 풍기던 따뜻한 분위기까지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조용함이 더 깊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곁에 있을 때마다 저 자신 안에 있던 또 다른 문이 하나씩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변하고 있구나. 제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된 생각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모스크바 시내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어요. 벚꽃나무 아래 저와 태성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분 좋게 상쾌했고 제 볼에는 봄바람이 살짝 스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태성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마거릿, 나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신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는 것도 잊은 듯 했어요.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고 제 안에서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죠. 미국에서의 삶, 제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계획들,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가치들. 그 모든 걸 두고 한국으로 떠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는 멀게 느껴졌고 어쩌면 제 세상과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태성. 저는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은 봄바람 속에 금세 흩어질 만큼 작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이미 마음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해도 저는 그곳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태성과 함께할 용기도 없었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에는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둘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태성은 조용히 자기 워크맨을 제게 건네줬어요. 이거요. 그날 들었던 그 노래 들어있어요. 언젠가 이 노래가 나를 떠올리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말없이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제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벚꽃 아래 혼자 남아 서 있는 제 몸은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익숙한 삶과 눈앞에 놓인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익숙함을 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스크바의 벚꽃은 참 아름다웠어요. 그 벚꽃과 함께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죠.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람처럼 아련하게 다가오던 그 순간은 평생 제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덧 30해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모스크바를 떠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며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결혼도 한 번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그 뒤로는 제 딸 에밀리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안정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들었던 그 노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 태성과의 기억도요.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잊었어.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그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매년 봄만 되면 마음 한켠이 조용히 아파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꼭 그날 저녁의 기억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마치 꽃잎 사이로 그때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서 조용히 태성의 노래를 틀고 있었어요. 오래된 워크맨을 꺼내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멜로디가 천천히 방 안을 채우는 걸 느끼고 있었죠. 가사는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 멜로디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지금과 과거를 잇는 조용한 다리 같았어요. 이런 시간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에밀리에게조차도요.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올까봐 두려웠어요. 이른 아침 조용한 시간이나 오후 햇살이 살짝 드리워질 때면 저는 음악을 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다시 29살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봄바람이 살결을 스치던 그 벚꽃 아래.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던 태성의 따뜻한 눈빛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한 번도 흐릿해지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 표정, 그리고 마지막 뒷모습까지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늘 바쁘게 살아가며 이 기억을 마음 깊은 서랍에 잠가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노래만큼은 매년 봄마다 서랍을 스스로 열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어떤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흐려지긴 해도 전부 잊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음악을 듣고 있을 때면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던 제 모습, 손등에 살짝 내려앉던 꽃잎,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아직 다 피우지 못한 마음. 그날 저는 용기 대신 익숙한 안정을 택했어요. 태성이 내민 손을 잡지 못한 채 멀리서 그를 보내고 말았죠. 제가 선택했던 그 길은 분명 안전했지만 마음 한쪽은 늘 공허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저는 스스로 감추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밀리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던 거죠. 마치 유리로 된 작은 장식품처럼 잘못 건드리면 깨져버릴까봐 조심조심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고 병이라는 이름의 이유로 저는 다시 모스크바로 오게 되었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하얀 벽은 햇살을 반사하며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저는 그때의 기억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스크바가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침묵 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보라고 저를 살며시 밀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외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에밀리는 제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어쩌면 태성을 혹은 그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딸이라는 이름으로 제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오랜 시간 꽁꽁 감춰온 기억을 조용히 꺼내놓고 마주할 때가 온 거죠.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소중해요. 그 노래도 앞으로 계속 제 곁에서 흘러나오겠죠. 그 안에는 사랑도, 후회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희망도 담겨 있었어요.
지금 제가 누워있는 이 병실에서 저는 그 모든 감정을 꺼내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 해요. 그날의 봄처럼 다시 마음을 열어볼 용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던 어느 오후였어요.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병실 벽을 따라 반짝이고 있었고 공기 속에서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익숙한 병실의 소리, 기계가 내는 낮은 진동, 그리고 배경에서 흐르고 있던 한국 노래. 모든 게 익숙하고 고요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처럼 그 노래를 들으며 옛 생각에 잠기곤 했죠.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일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전까지만 해도요. 갑자기 병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에밀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어요. 눈빛은 들뜬 듯하면서도 살짝 긴장된 기색도 있었어요. 엄마 누가 왔어요? 꼭 엄마가 기다리던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죠. 햇살에 얼굴이 비치고 있었고 한순간에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이태성.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조금은 희끗희끗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눈빛. 저를 보며 살며시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벚꽃 아래에서 나눴던 말들. 워크맨을 건네주던 손길. 그리고 제가 그를 떠나보내던 그날 밤의 슬픔까지도. 마음속 어딘가에 잠겨있던 감정들이 다 깨어나고 있었어요.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천천히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오며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과 후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은 참 조용했어요. 기계가 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고 배경에서는 여전히 김광석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가 두 사람 사이를 잇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비로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 이게 바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 뒤로 태성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고 있었어요. 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매번 작은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직접 만든 간단한 한국 음식을 싸와서 제게 건네주고 있었고 기타를 조용히 치며 노래 한두 구절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바로 옛날 모스크바에서 처음 들었던 그 곡이었어요. 가사는 여전히 잘 몰랐지만 이젠 그 멜로디 하나하나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노래는 병실 안 공기를 천천히 채우며 제 마음속 빈자리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었죠.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고 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저를 찾아온 게 단지 과거를 다시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빈자리를 다시 함께 채워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공허했던 마음 한쪽이 그의 존재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병실은 더 이상 외롭고 무거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매일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기타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 병실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며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삶은 가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걸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놓쳤던 인연, 그리고 다시 꺼낼 용기가 없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봄에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태성이 다시 제 곁에 와준 건 그 자체로 큰 선물이었어요. 시간도 후회도 거리를 넘어서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조용한 기적이었죠. 그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 봄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마지막 몇 주 동안 저는 왜 그 노래가 제 마음을 그렇게 깊이 흔들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는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햇살은 창문을 따라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사이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다시 피어난 희망이 담긴 편지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선물 같았어요. 하루하루 기운이 조금씩 빠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병실 안을 감싸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러고 있으면 다시 모스크바의 벚꽃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태성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르며 그 추운 밤들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같이 걸었던 강변의 길, 말없이 나눴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제 곁으로 찾아오고 있었어요. 태성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는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죠.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빛만으로도 많은 걸 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 기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짧게 연주해주곤 했어요. 부드러운 선율이 병실 안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별을 위한 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인생이 가르쳐준 것들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 마음을 열면 달라지는 세상,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야 깨달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요. 그동안 무겁게 안고 있던 후회들이 조용히 풀리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 노래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멜로디 속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짧은 순간이라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였어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날도 태성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살며시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 종이 안에는 짧지만 진심 가득한 그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간 창밖에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한국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깨닫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이 자리로 왔다는 걸요. 저는 사랑을 했고 실수를 했고 그리고 결국 용서하고 있었어요.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걸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죠. 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제게 이 모든 걸 알게 해주었어요. 저는 조용히 태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인생을 채워준 모든 기억에도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노래는 조용히 병실 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조용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한 곡의 한국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멜로디 하나로 마음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건 한국 음악이 가진 놀라운 힘이자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연자분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